안녕하십니까. 치기공과 원격 실습을 위한 원격 강의 플랫폼 줌 사용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줌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학습과 화상회의, 실습을 위한 방법과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에 응해주신 수성대학교 치기공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과는 6주간의 원격 수업을 보완하고 7주차 학사 일정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지만 원격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툴로 줌을 선택하였습니다. 6주차까지 치기공과 교수님들과 줌에 대한 기능을 파악한 후 문제점과 활용 정도를 논의한 후 7주차 학사 일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앞서 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줌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유료 버전으로 학과에서 운영하게 되며 최대 1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학과는 학년별 정원이 40명입니다. 또한 실습의 경우 40명을 분반하여 20명씩 실습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론 수업은 40명, 실습 수업은 20명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우리 학과 교수님들과 화상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여드리고 학생 여러분이 참가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치기공과 원격 실습을 위한 원격 강의 플랫폼 줌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줌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새 회의창과 교수님이 어떻게 예약을 해두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회의 예약창에 수성대학교 치기공과 교수님 회의실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시간은 오늘 촬영한 3월 29일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입니다. 그리고 회의 비밀번호는 필요 없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비디오를 호스트인 저와 참가자인 교수님들이 모두 입장을 하면 켜지도록 했습니다. 오디오와 기존의 캘린더는 기존에 선택된 걸로 그대로 사용을 했고 고급 옵션 같은 경우는 대기실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직접 참여하신 교수님들을 수락하는 걸로 하고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체크했으며 로컬 컴퓨터의 회의를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3월 29일 오후 3시에 회의가 개설되는 걸로 해서 직접 치기공과 교수님들에게 초대를 하였습니다. 링크 방법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회의 개설은 제가 실시간으로 3시부터 3시 30분, 4시부터 4시 30분까지 회의를 개설했고 또 별도로 회의실을 하나 만들어서 3시부터 3시 30분까지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 복사를 눌러 직접 교수님들께 초대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화면에 홈에서 회의 2개가 지금 개설되어 있다는 메시지 창이 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회의 참가를 눌러봤습니다. 회의 참가에는 개설자인 호스트 저의 회의 아이디를 직접 입력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화면 공유 역시 직접 개설자의 아이디를 입력해야지만이 입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는 직접 초대 링크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해서 회의를 개설하여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회의를 개설을 하면 저의 얼굴이 바로 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끄게 되면 제가 설정한 사진이 초기 화면에 보이게 되고 비디오 시작을 다시 또 해제를 하면 저의 모습이 바로 보이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초대는 하단에 있는 회의 초대 칸을 클릭을 하고 어떻게 초대를 할 것인가, 연락처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초대를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있는 URL과 초대 복사를 눌러 직접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가자 관리를 클릭을 하면 현재 초대 메시지를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저만 지금 현재 있고, 들어오는 사람의 음소거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와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도 있도록 허용을 했고, 화면 공유의 경우 제가 지금 켜놓은 저의 데스크탑에 있는 화면들이 다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여러분들에게 PPT를 직접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회의실의 모든 상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종료하게 되면 회의를 종료를 하시거나 회의를 나가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있습니다. 회의를 종료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다시 홈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실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테스트를 했던 화면입니다. 지금 참가자 명단에 저희 학과의 이상민 교수님과 이재희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두 분은 현재 개인 PC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회의에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음소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있는 오디오를 직접 온, 오프를 설정을 하셔야지만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교수님께서는 지금도 들립니다. 비디오를 끄셨습니다. 네, 이제 소리 들립니다. 네. 이거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조금 이상민 상황이, 쌤도 진행 반갑습니다. 상황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저희들이 저희 학과에서 예. 처음으로 줌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직접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학과에 조주희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모두 쉬시고 계시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시간대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쉬시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모두 초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민 교수님, 이재희 교수님, 그리고 조주희 교수님을 포함한 저를 포함한 4명의 교수와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에 관련된 부분을 이 3분의 교수님들과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PPT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직접 화면에 띄워서 직접 실시간으로 교수님들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교정학 및 실습에 대한 PPT 화면을 직접 이 화면 공유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고, 또 국소 위치학에 대한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상단에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소거라든지 비디오 관련된 부분들, 참가자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메뉴 창들이 하단에 있었는데 제가 상단으로 별도로 해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설정해서 이걸 잠시 상단으로 이동을 하고, 현재는 지금 현재는 참가하신 분들의 이 화면이 보이질 않지만 직접 실습 장면들도 직접 참여하신 교수님들께서 시연에 참석을 해주셔서 직접 보시고 현재의 화질 상태라든지 아니면 동작 여부가 원본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줌 프로그램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좀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소리를 다 제가 차단을 시켰습니다. 녹화는 소리가 다 들어오도록 녹화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편집상에서 음량을 전부 다 없애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처음에 개설을 했을 때 이상민 교수님과 이재희 교수님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차장 제일 좌측에 제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희 교수님과 또 이상민 교수님의 창이 이렇게 상단에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직접 이 마이크를 통해서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이크 설정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로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제가 직접 얘기하는 거는 들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제 컴퓨터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은 제가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된 화면에도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이 줌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은 이 두 분의 교수님이 다 전달을 받아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요일인데도 이상민 교수님께서는 지금 사무실에 출근을 하신 상태였었고요. 이재희 교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그 시간대를 제가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3시부터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마 모두 이 사무실로 아마 출근을 하셔서 직접 테스트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을 위해서 이재희 교수님께서는 사무실에 판서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설치를 해 두셨더라고요. 하지만 이 줌 프로그램 안에 판서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서에 관련된 기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게스트를 초대하지 않고 직접 내가 만들어져 있는 직접 초대하지 않고 직접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직접 녹화를 해서 추후에 학생들에게 아마 이 수업 자료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들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상민 교수님과 이재희 교수님 두 분이 먼저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편집을 조금 시간 관계상 짧게 하기 위해서 차단을 했던 상태들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이 모습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교수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수업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적어도 40명의 학생들의 모습들이 모두 이 상단과 또 인원이 추가가 된다면 다음 칸으로 해서 이 얼굴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주희 교수님까지 같이 들어오셨던 상황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제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 조주희 교수님을 이제 선택을 하면 조주희 교수님께서 전체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이상민 교수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상민 교수님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재희 교수님, 제가 여기서 제어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음소거에 관련된 부분들도 직접 제가 제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학생에게, 예를 들어서 조주희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한다면 조주희 교수님을 선택을 해서 이런 큰 대화창처럼 생겨져 있는 큰 화면으로 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있는 모든 학생들은 이 학생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자기 PC나 스마트폰에 열리게 됩니다. 40명을 수업을 하기에 좀 많은 이런 메뉴의 활용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테스트를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든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조금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직접 화면에 얼굴을 가려서 이 질문이 있으면 책을 활용해서 그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잘 들리지 않는 게 수신호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서 4명의 대화자들과 총 4명의 대화자들과 오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제가 이걸 편집을 모두 마친 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다시 이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과
두 번째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또 교보제의 활용에 대해서 직접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교환을 계속 지금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촬영하고 찍지 않은 것은 사실 저작권에 위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줌 프로그램에서는 얼마든지 링크를 보내서 동영상을 충분하게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채팅을 통해 가지고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직접 전송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을 하게 되면 모두 이 채팅창에서 다운을 받고 직접 학생들이 시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간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의 줌 프로그램 활용에 필요한 부분들 요소들을 체크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학과 교수님들과 충분하게 이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충분하게 수업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또 실습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음소거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내용상에서 지금 이런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기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 교수님들 예를 들어서 각 학생이라면 학생들이 어떻게 이 링크를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어떻게 시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걸로 여러분한테 이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개인 PC를 활용을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좀 집중도도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PC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테스트에는 이 세 분의 교수님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입장해 계십니다. 추후에 제가 저의 배경 같은 경우를 충분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한테 크게 요구는 되질 않습니다. 저는 이 교재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을 녹화를 하기 위해서 제 방에 크로마키라는 이 뒷배경을 없애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충분하게 가정에서 여러분 방에서 그리고 여의치가 않다면 실외에서라도 충분하게 우리 학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해서 일요일이지만 쉬지도 못하시고 나와서 테스트에 응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회의 종료를 누르게 되면 회의를 나가시겠습니까? 하면 회의가 끝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마치고 예를 들어서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는 회의 종료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다시 홈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버전은 최대 40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개설이 되어서 또 들어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는 최대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줌 프로그램의 유료 버전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으로 구입이 된다면 얼마든지 시간적인 제약 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여러분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수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 줌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될 이 줌 프로그램의 원격 실습은 교정학 및 실습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교정학 실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주차에 실습에 관련된 동영상들을 업로드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학과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줌 프로그램 첫 번째 테스트에 대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